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하는 투자 읽어드립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교수 이항은입니다. 팬데믹 위기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바로 트렌드가 있습니다. 2022년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인해 우리는 움직일 것이고 경제는 또 한 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투자 읽어드립니다를 통해 2022년 이민년 거침없이 포효하는 호랑이가 되는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 바로 나노사회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터전은 공동체가 개개인으로 부스러져서 파편화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국 사회가 극도로 미세한 단위로 분화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나노사회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가수 임영웅 씨는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가수죠. 빌보드 핫 100의 1위를 차지하면서 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BTS의 인기도 여전합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이들은 과연 BTS의 노래를 몇 곡이나 알고 있을까요? 또 반대로 BTS의 팬클럽 아미의 팬들은 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과연 몇 곡이나 따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도 이 세대 차이라는 것은 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난 알아요 라는 그 노래의 첫 소절을 누구나 다 따라 불렀었죠. 그랬던 과거에 비해서 SNS와 미디어가 훨씬 더 다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 외에는 아무리 유명해도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요. 노래 제목조차 잘 모릅니다. 유행어의 주기가 짧아진 것도 집단 간의 트렌드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이 따봉이라던가 대량 난감, 헐 이런, 제가 아마 따봉했을 때 헐 하셨을 텐데 헐 이런 것들은 한번 확산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형성되는 유행어들 있잖아요. 신조어들, 이런 것들은 생성, 사멸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입니다. 모두가 아는 단어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에 가장 많이 사용된 3대 키워드 한번 살펴보실까요? 톡띠. 여러분 다 아시죠? 톡띠 알려주세요. 톡 아이디죠. 알잘딱깔센. 저는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었었거든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임구, 이미 구독했습니다. 와 같은 신조어들. 정말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 의미조차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집단은 다양해졌지만 이 집단끼리의 소통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트렌드를 제가 모르는 게 트렌드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나노 사회를 극명하게 말해주는 것인데요. 이 나노 사회가 바로 이 투자 대한민국이 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열되고 흩어지고 또 파편화되는 사회. 이 각자 생존해야 하는 이 사회에서 구원투수는 오로지 돈뿐인 겁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와, 이거 가만히 있다간 큰일 나겠구나. 아무도 나를 돌봐주거나 하지 않는구나.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겠네.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 광풍이 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파편화된 나노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죠. 특히 젊은 세대가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즐겁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그야말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린 예로부터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거나 막 절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맛있고 즐겁고
편리하고 저칼로리로 즐길 수 있는 속세의 맛, 이런 게 인기를 끌고요. 또 효율적으로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면 패턴을 체크하고 그 안에서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이 수면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밥 한 끼는 걸러도 비타민기의 에르메스다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비타민제는요, 1회분 가격이 5,000원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품절 대란 없어서 못 샀습니다. 이들은 마치 보험을 들듯이 비타민, 유산균, 콜라겐 이런 각종 영양제를 구비해서 나의 건강을 챙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엄격했던 건강관리가 쉽고 재밌고 가볍고 이런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HMR 시장이 급성장하고요. 패스트푸드보다는 밀키트 산업이 급부상합니다. 이 건강과 환경을 위한 대체육 시장이 급상승하면서 대체육 시장 중에 대표 주자인 비욘드 미트 같은 곳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도 바로 건강을 챙기는 MZ세대들의 트렌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1980년에서 90년대생 MZ세대가 연일 화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를 무섭게 흡수하는 젊은 세대에 관심을 쏟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Z세대를 키워낸 것이 바로 이 X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Xteen is back. 2022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키워드는 Xteen입니다. (13, 14, 15) 10대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Xteen, 그러니까 10대 같은 X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1970년대생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10대 시절에 생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간직하고 있어요.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세대. 한마디로 10대 같은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젊은 40대. 이들을 Xtee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Xteen을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요? 2021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40대 비중은 15.9%로 50대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도 당연히 X세대입니다. 새 상품이나 서비스를 앞장서서 받아들이는 것은 MZ세대인데요. 시장에 정착하게끔 만드는 건 X세대의 몫입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트렌드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구매력과 충성도가 높은 이 Xteen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유입시키느냐가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치트키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실사례로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의 결제 비중이 40대는 오히려 증가했고요. 40대들을 위한 전용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눈빛을 가진 10대 대변인입니다. H.O.T. 전사의 후예. X세대의 성장기를 보낸 1990년대는요.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변곡점이었습니다. 특히 1992년에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문화계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서태지 등장 이후 대중가요계는 10대 취향으로 완전히 재편됐고요. 아이돌 1세대라고 불리우는 H.O.T가 출연하면서 지금의 오빠 부대를 만든 첫 세대, 바로 그 장본인들이 Xteen입니다. 한순간에 먹고 살기 바쁜 40대 기업의 이 차부장님들이 되어버린 이 40대 Xteen들에게 사춘기 시절의 덕질의 추억을 소환한 아이돌이 바로 BTS입니다. 탄탄한 소비력으로 무장한 Xteen의 덕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이죠. BTS의 소속사 빅히트의 공모주 청약에 특히 40대 아미들이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한테 빅히트 주식은요, BTS 굿즈와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또 오랜 시간 팬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요. 10대 시절부터 단련해온 덕질의 내공이 투자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22년 경제의 흐름을 알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키워드, 바로 머니러쉬입니다.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현상을 바로 골드러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드러쉬 시대에 흥미로웠던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진짜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은 금광에서 금을 가장 많이 캐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금맥을 찾아낸 행운아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업가들이었습니다. 먼저 금광에 금을 캐러 들어가시려면 금 캐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채광 도구를 금광 앞에서 싸게 독점한 후에 비싸게 팔았던 사람, 광부들을 실어나르는 철도를 놓았던 사람, 질긴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 이 골드러쉬 시기에 넘볼 수 없는 부를 독점한 찐 부자들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 중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예요. 낯설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바이스 청바지가 바로 골드러쉬 시대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자, 15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도 금광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금광은 바로 발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막 물을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을 싹 만들어 놓고 그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게끔 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추가적인 소득, 이자, 배당, 시세 차익, 임대 수익, 이런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투자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 투자, 음악 저작권 투자, 요즘에 한우에도 투자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2022년 금광은 어떻게 찾아야 하고 제2의 리바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을 좋아하는 어떤 한 사람이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무언가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무신사였어요. 기업 가치 2조 원대 스타트업,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남들이 쫓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차별화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가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소비자랑 시장은 새로운 방식? 이거 괜찮은데? 적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2022년 이후가 되면 다시 새로운 적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남는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것입니다.